혹시나 전편을 보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편을 보고 오셔야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당장 가서 나의 조회수를 올려줘요. 이번 편은 살인을 추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마신 음료는 아이스커피였다고 하네요. 항상 피해자는 크림과 시럽을 같이 넣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왜인지 안 넣어 먹었네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음료를 준 학생이 자신이 아이스커피가 아니라 콜라를 줬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음료가 바뀐 걸 알고 자신에게 바꾸러 오게끔 만들었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이 학생에게 약혼하자고 했고 학생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28살이 18살한테 약혼하자고 했습니다. 살아있었어도 징역 살았을 것 같네요. 아이스커피는 피해자 말고 쇼코토 시켜서 총 2잔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쇼코누님 모자가 있는데 안 쓰고 가네요. 비 맞는 걸 좋아하는 타입 같습니다. 인성이는 평소같이 코난에게 자신의 추리를 얘기하는데 오늘따라 코난이 쌀쌀 맞습니다. 스킨십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한편 미란이 상대역으로 나오기로 했던 남자분이 의상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차를 보러 갔던 인원이 돌아오고 반장님은 감식반에게서 음료컵에는 독극물이 없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마무리하려는데 자살이 아니라고 하며 검은색 커튼을 걸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남도일이었습니다. 코난과 도일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분신술인 것 같네요. 인싸인 도일이는 정체를 밝히자마자 환영받습니다. 조용히 해. 축제를 하려면 이 피로 얼룩진 무대에 막부터 내린 다음에 하자. 옌병. 도일이는 미란이에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한 뒤 도일이는 인성이에게 10원을 달라고 합니다. 네, 금품 갈취의 현장입니다. 도일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살인은 얼음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거기 청산가리를 넣은 후 다시 얼음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린 다음 음료수 컵에 넣으면 되는 거였죠. 피해자는 얼음을 씹어먹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살해 방법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음료를 사서 가지고 간 쇼컷입니다. 독이 든 얼음을 가지고 간 방법은 이 비닐 지갑에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독이 든 얼음을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쇼컷은 피해자의 컵에 얼음을 넣고 드라이 아이스가 든 지갑을 화장실 가는 척하며 버렸던 거였죠. 생각해보면 피해자와 쇼컷은 같은 아이스 커피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료를 안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시켰죠. 지 목숨과 피해자 목숨 가지고 확률은 2분의 1 러시안 룰렛을 한 타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스커피 2잔 모두에다가 독이 든 얼음을 넣었습니다. 보니까 얼음이 다 녹기 전에 마시면 괜찮기 때문에 빠르게 다 마시고 증거인멸을 위해 얼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손으로 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씹어먹는 척 입에 물고 있다가 모자 안에 숨겨놓았습니다. 도일이는 마취침으로 다져진 에임으로 한 번에 모자 속으로 10원을 넣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청산가리와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반짝거린다고 하네요. 산화환원 반응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올 겁니다. 저도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물어보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모자에 얼음이 있다는 걸 안 건 아까 차를 조사하러 나갈 때 비가 오는데 굳이 모자를 안 쓰는 걸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 쇼컷이 죽인 이유는 피해자가 지 연구 결과를 지키려고 팔팔한 환자를 죽여서 이 새끼는 의사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정의 구현이네요.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반장님은 도일이 보고 용의자 조사하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본인을 이용해 날로 먹으려는 속셈을 한 도일이는 거부합니다. 인성이는 눈치 없이 왜 안 갔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말이야. 속임수라는 건 인간이 생각해낸 퍼즐에 불과해. 머리만 잘 쓰면 언젠간 논리적인 해답을 낼 수 있어. 그냥 귀찮아서 안 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말하고 온몸이 오그라들고 있는 도일이입니다. 코난이 남도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장미가 고량주의 성분을 분석해서 만든 아파톡신의 해독제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몸이 작아질 위기네요. 결국 도일이는 쓰러집니다. 깨어나서 망했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도일 상태입니다. 다음날이 되고 미란이는 도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한 애니메이션의 단골 아침 식사 식빵을 들고 등장하는 도일이. 식빵은 한 쪼가리만 잼없이 입에 물고 있어야 애니의 정석입니다. 도일이는 원래 몸으로 돌아와 기쁜 와중에 코난이 너무 들뜬 거 아니냐고 말을 겁니다. 알고 보니 지금 코난 행세를 하고 있는 애는 장미였습니다. 저 마스크가 음성 변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마스크하고 안경 꼈다고 사람이 똑같이 생겨집니다. 이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나중에 되면 새하얀 도둑놈하고 주인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기대하세요. 아무튼 도일이가 쓰러진 뒤 인성이가 뒷수습해줬고 장미가 당분간 코난인 척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자 도일이가 장미 보고 넌 왜 해독제 안 먹고 원래대로 안 돌아가냐고 물으니 장미는 뭔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먹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일이는 실험용 쥐였습니다. 도일이는 미란이와 함께 등교를 하고 미란이는 어제 도일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도일이는 저녁에 전방대 레스토랑에서 보자고 전합니다. 딱 봐도 겁나 비싸 보이는 식당이네요. 돈 많고 여자친구도 있고 겁나 부럽습니다. 미란이는 얘기를 하며 코난인 도일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요. 한편 같은 층에선 또 다른 연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우야, 어른의 연애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살인도 벌어지네요. 살인이 일어나고 이 두 명이 속해 있는 회사에 파티도 시작합니다. 남자는 스윗하게 여자가 끼고 있는 귀걸이와 같은 색깔인 분홍색 목걸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스윗한 미소까지 지어주네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도일이 쪽으로 돌아와서 미란이는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도일이는 겁나 뜸들이는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살인사건이 났다는 걸 듣습니다. 솔직히 도일이 가는 곳마다 살인이 일어나는데 제가 경찰이었으면 도일이부터 구속시켰을 것 같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가 신경 쓰는 게 보이자 얼른 갔다 오라고 합니다. 부처네요. 그럼 금방 갔다 올게. 저 말하면 못 돌아오는데 못 돌아오겠네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죽었습니다. 조사해보니 피해자의 옷이 엉망이네요. 근데 골로모 반장님이 이
이거 20년 전쯤에 비슷한 사건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도일이도 사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피해자의 딸과 그 남자친구도 옵니다. 몇 시쯤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봤냐고 물으니 딸이 꽤 정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애인이 귀걸이를 만질 때 손목에 있던 시계를 봤다고 하네요. 귀걸이를 만졌을 때 이 귀걸이와 같은 색깔인 분홍색 목걸이를 줬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도일이가 어두웠을 텐데 시계를 어떻게 봤냐고 하니 남자가 내 시계바늘은 야광이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왜 왼손으로 왼쪽 귀를 만졌냐? 오른손으로 만지는 게 편하지 않냐?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던 건지 물어봅니다. 겁나 당황. 한편 미란이는 대기하고 있는데 점원이 음식을 갖다 주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줍니다. 그때도 이 똑같은 자리에서 남자분이 사건을 해결하러 갔다 와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살짝 기대하는 미란이입니다. 다시 사건 현장입니다. 남자가 제발 저려서 뭐 내가 오른손으로 총이라도 쐈을 줄 아냐라고 대답합니다. 총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거의 자백 수준이네요. 애인이 의심받는 것 같자 여자가 계속 본인이랑 같이 있어서 죽일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은 남자는 내가 쐈다면 초연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한번 검사해보라고 합니다. 남자는 검사하러 가고 도일이는 여자분에게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키스했냐고 묻고 굳이 그때 당시의 자세를 재현합니다. 새끼 이거 굉장히 능숙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걸이는 언제 샀냐고 묻습니다. 오늘 샀다고 하네요. 도일이는 이제 왜 피해자의 옷이 풀어져 있었는지, 남자가 왜 초연 반응에 그렇게 자신 있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그 남자가 오늘 인형 옷을 입었어서 옷을 갈아입을 기회는 있었다고 합니다. 남직원은 그 남자 옷을 내가 들고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네요. 또 여직원은 그 인형이 계속 윙크를 해서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그 인형을 보러 갑니다. 괴랄하게 생겼네요. 저런 게 윙크하면 싸대기 날릴 것 같습니다. 인형을 조사하고 나오는데 도일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린 모습으로 돌아갈 전조현상이네요. 경찰이 그 남자한테서 초연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건 말건 도일이는 추리 끝냈으니 모두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도일이는 사람들이 모이자 추리를 시작합니다. 범행은 여자와 키스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도일이 이 새끼 굳이 또 재현합니다. 욕망의 항아리네요. 키스하면서 여자의 귀를 막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 총을 쏜 거죠.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는 파티가 시작되는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 않고 그 층에 대기한 거냐고 따집니다. 아마 피해자와 이 남자는 비밀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는 척 한 다음 남자가 인형 옷을 입고 와서 피해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파티장에 나타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자는 계획이었죠. 피해자의 옷이 엉망이었던 것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연 반응이 안 나온 건 인형 눈에 있는 장갑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인형이 계속 윙크를 한 건 적에 들어있어서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장갑과 총을 비닐에 한 번에 밀봉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초연 반응이 안 나온 거죠. 밝은 상태면 총 들고 있는 걸 들킬 수도 있으니 불을 끈 상태로 했고, 여자가 선물로 받은 목걸이라고 있을 때 총을 몰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일이는 장갑을 넣어둔 비닐에 지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인형 눈이 작동 안 해서 인형의 눈을 열어봤더니 그 비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봤기 때문에 지문은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말하네요. 도일이는 살짝 당황합니다. 이제 다른 증거 없냐고 남자가 따집니다. 도일이는 어떻게 여자의 귀걸이와 목걸이가 같은 색인지 알았냐고 물어봅니다.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두운 상태에서는 색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귀걸이 색깔을 봤을 때는 키스를 할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나온 빛으로 색깔을 본 거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살인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피해자의 회사와 합병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아 버렸다고 하네요. 복수를 위해 20년 전 아버지는 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살인죄를 씌우기 위해 사살인 척 꾸미고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똑똑한 젊은이를 만나 들켰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도일이의 아버지 남건이었습니다. 프로포즈한 것도 도일이의 아빠였겠네요. 사건을 해결하고 반장님은 도일이한테 칭찬하려고 하는데 도일이가 안 보입니다. 그 시각 도일이는 화장실에서 뒤져가는 중입니다. 뒤엔 장미가 와 있네요. 아마 도일이가 다시 코난으로 되돌아갈 시간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도일이를 기다리고 있던 미란이에게 되돌아온 건 코난이었습니다. 코난은 도일이가 뭔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고 전합니다. 미란이는 굉장히 실망한 느낌이네요. 도일이와 미란이는 자꾸만 엇갈립니다. 이 둘은 언제 본심을 얘기하고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장미 코난을 응원하는 파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부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기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극장판 하기 전에 쉬어가는 에피소드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흡이 긴 에피소드를 연달아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댓글, 좋아요 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